그가 마오타이주 반병과 딤섬을 거의 다 먹어갈 때 정보원인 송프로가 늦게 온 것에 미안함을 감추기 위해 과장된 몸짓과 너스레를 떨며 룸으로 들어왔다. 아이고 이게 얼마만입니까? 정 형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도통 연락이 없길래 늘씬한 애인이라도 생긴 줄 알았습니다. 본명은 아무도 몰랐으며 성다음 프로페셔널의 줄임말인 프로를 붙여 호칭하는 것이 정보원 사회의 관행이었다. 송프로, 오랜만이야. 자네가 허름한 정보만 주니 그렇지. 혹할 만한 정보를 가져와봐. 내가 매일 만나자고 연락할걸. 섭섭합니다. 정 형사님, 지난번 15구역에 모여있던 AMF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한 것이 누구 덕이었습니까? 제가 드린 알토란 같은 정확한 정보 때문 아닙니까? 저도 목숨 걸고 이 짓 하는 겁니다. 송프로는 AMF 조직의 돈 세탁을 담당하는 회계사로 내부 사정에 밝았고 만약 체포되면 형량을 큰 폭으로 줄여준다는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유용한 정보원이었다. 15구역 건은 고마웠어. 하긴 내가 자네 덕에 경찰 일하는 것 아닌가? 자, 술이나 한잔하게. 그는 자신의 백주잔을 송프로에게 건넨 후 술을 따라주었다. 송프로는 잔을 받자마자 물 마시듯 목에 털어놓은 후 잔을 내려놓았다. 정 형사님이 오늘 저를 왜 부르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7구역 유흥가 불법 기계와 수술실 살인사건 때문이죠? 그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건도 있고 다른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송프로 자네를 오늘 꼭 만나자고 했네. 7구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AMF 조직 중에 열대로 구성된 겉멋이 젊은 놈들 몇 명이 상부의 허락도 없이 저지른 일이에요. 정 형사님도 알고 계시듯 어느 조직이든 골칫덩어리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세상을 구한 영웅이라도 된 듯한 착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사고를 치고 다니는 놈들 말입니다. 본보기 삼아 한두 명 죽일 수는 있어도 이번처럼 한꺼번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AMF 조직 상층부에서도 금지하는 행동이거든요. 하여튼 이번 사건은 조직 내부에서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분위기라는 것만 말씀드리지요. 제 생각에 관련된 놈들은 분명히 강한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해요. 정 형사님 제 말 듣고 있어요? 아, 미안. 송프로, 내가 잠시 다른 생각을 했군. 한 잔 더 하겠나? 오늘 정 형사님 평소와 같지 않게 좀 이상하시네. 평소엔 AMF 조직 이야기라면 다음 주 로또 당첨 번호라도 듣는 것처럼 집중하시더니. 그는 마오타이주를 한 잔 더 따라주었고 이번에도 송프로는 거리낌 없이 잔을 입으로 털어넣었다. 이때 치파오를 입은 여종업원이 더 필요한 것은 없냐면서 룸으로 들어왔고 둘은 이야기를 멈추었다. 그와 송프로가 어색하게 침묵을 유지하자 눈치 빠른 여종업원은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찾아달라는 말과 함께 문을 닫고 나갔다. 딸깍하는 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는 심각한 얼굴로 송프로에게 질문을 했다. 7구역 건은 대강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고 혹시 다른 소식은 없나? 다른 소식이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아니 뭐 평소와 다른 특별한 낌새 같은 건 없냐는 말이지. 새로운 인물이 찾아왔다든가 하는. 그는 말끝을 흐렸고 송프로는 잠시 시간을 가진 후 답변했다. 정 형사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일이야 매일 생기는 것이니 특별할 게 없지요. 그런데 오늘 AMF 우두머리가 오래된 친구를 만난다면서 갑자기 저녁 시간에 외부로 사라진 것이 특이하다면 특이한 것이겠죠. 그게 왜? AMF 우두머리는 자신이 경찰청 1번 수배자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매우 신중하고 예민한 사람이죠. 하긴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이지요. 하여튼 항상 누구를 만날 때는 조직 내부로 불러서 만나는 것이 우두머리의 관행이에요. 외부에서 누구를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위험하거든요. 아까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엄청 이상한 일이네요. 송프로의 말에 그의 동공은 확대되고 얕은 숨이 가빠졌다. 어디로 간다고 하던가? 장소는 저도 모르죠. 그는 마지막 딤섬을 입에 넣으며 송프로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급히 룸에서 빠져나갔고 송프로는 오늘도 술값 계산은 자신의 몫이라며 투덜댔다. 그는 취한 몸을 이끌고 경찰청 대테러 부대 사무실로 향했다. 이미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라 동료 경찰들은 모두 퇴근하고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인공지능으로 운영되는 경찰청 통합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최근 AMF 조직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포드의 운행 흔적을 검색하도록 명령했고, 힘든 하루의 여독 때문인지 아니면 마우타이주의 독한 알코올 기운 때문인지 출력 결과를 기다리지 못하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다. 적당한 시간이 흐른 후 어깨를 툭툭 치는 듯한 느낌에 그가 눈을 떠보니 권 반장이 아메리카노 커피를 권하며 옆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정 형사, 어제 술 한 잔 마신 모양이지? 자, 커피 한 잔 마시고 정신 차리게. 해가 벌써 중천이야. 지하도시에 태양이 있을 리 만무하나 여전히 사람들은 과거의 농담을 즐겨 사용했다. 그가 커피를 기계 팔로 받으며 주위를 살펴보니 이미 동료들이 모두 출근해 하루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벌써 아침이군요. 하긴 지하도시에서는 아침이나 저녁이나 풍경은 똑같지만요. 그래도 경찰청 근무 규정은 지켜야 하지 않겠나? 그럼요, 지켜야죠. 권 반장님, 화장실에서 씻고 오겠습니다. 입에서 여전히 풍기는 마우타이주 냄새를 없애려 그는 아메리카노를 홀짝거린 후 화장실로 향했다. 잠시 후 돌아왔을 때 권 반장은 AMF 조직이 운영하는 포드의 항적을 나타낸 경찰청 통합정보 시스템 출력 결과를 보고 있었다. 정 형사, 이 데이터는 뭔가? AMF 조직에서 운영하는 포드의 어제 운행 항적도입니다. 그건 나도 알겠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네. 혹시 뭐라도 건진 게 있나? 항적도를 보시면 어제 포드 9215가 7구역 살인사건 발생 시간에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드의 비밀리에 설치된 녹화 장비를 이용해 용의자를 특정해서 검거하면 해당 사건은 별 문제 없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 반장의 입꼬리가 하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다. 명예로운 퇴직의 권 반장이 한 발짝 더 다가갔음을 의미하는 미소였기 때문이다. 수고했네, 정 형사. 그런데 어떻게 AMF 조직놈들이 우리가 감시 중인 포드를 타고 사건 현장으로 이동했다고 생각을 했나? 경찰청 감시망을 무력화시킨 신기술이 적용된 포드도 한두 대가 아닌데 말이야. 어젯밤 정보원을 만나보니 7구역 살인사건은 영웅놀이에 빠진 열대들이 조직 3층부에 허락 없이 벌인 일이라고 하더군요. 열대들이면 조심성이 없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AMF 조직을 감시하는 줄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포드를 타고 이동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로 와서 확인해 본 겁니다. 저도 확률은 반반이었어요. 단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지나친 겸손은 미덕이 아니네. 정 형사, 수고했어. 7구역 살인사건은 이미 해결된 것이나 매한가지야. 허허허. 감사합니다. 다음에 술 한 잔 사세요. 권 반장의 칭찬에 쑥스러움을 느끼며 무성의한 대답을 한 후 그는 다시 항적도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7구역 건은 앞으로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네. 대신 자네는 대련 바이오테크닉스 사건에 전념해주게. 오늘 아침에도 경찰청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지 뭔가. 부담스러워서 살 수가 있어야지. 혹시 다른 동료들이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권 반장은 마치 아내의 불륜 사실을 통보하는 사립탐정의 개미만 한 목소리로 그에게 속삭였다. 그게 좀 골치 아픕니다. 권 반장님, 저도 이런 사건은 처음이라 어떻게 수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가 볼펜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투덜댔다. 사건이 워낙 급비 사항이라 내용이 어떤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나는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네. 정 형사. 믿는 구석이요? 난 자네를 믿네. 정확히 말하면 자네의 마법을 말이야. 황당한 표정으로 권 반장을 바라보며 그가 웃으며 농담했다. 마법이요? 차라리 도깨비 방망이를 경찰청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세요. AMF 조직 놈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다면 아마 자네는 마녀의 빗자루도 훔칠 사람으로 보이는데. 권 반장이 피식 웃으며 대꾸했다.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권 반장님 그러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 수없이 봤어요. 자네는 사람이 아니라 반인반기 아닌가? 이 말에 그가 정색하며 창백한 표정을 짓자 권 반장은 겸연쩍어하며 말을 이었다. 미안하네, 정 형사. 농담이 심했어. 용서해주게. 하여튼 앞으로 자네는 대련 바이오테크닉사 사건을 최우선 순위로 처리해주게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내가 모든 편의를 봐주겠네. 그가 대답 없이 침묵을 지키자 자신의 실수를 통렬하게 깨달은 권 반장은 조용히 사무실을 떠났다.